오늘의 책은 달콤 살벌한 세대를 살아가는 어른아이를 위한 에세이 빨강머리 앤입니다. 글과 그림은 최현정, 펴낸 곳은 마음의 숲입니다.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요. 싫어도 좋아해야 하고 울고 싶어도 웃어야 하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는 이 시대 이 땅의 빨간머리 N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책에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인생 지침도 없다. 재밌게 씁쓸하게 때론 못난 놈처럼 잔뜩 비아냥거리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그리고 이야기할 뿐이다. 애초에 세상의 위로를 건네겠다는 분수 넘치는 목표가 있던 것도 아니다. 팍팍한 당신의 일상 속에서 피식 웃을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에 캔맥주 한 잔 마실 때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그냥 정말 숨김없이 툭툭 이야기 건네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잖아. 나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황당했잖아.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 그래서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활기차 보인다. 매사에 열심이고 힘든 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은 한심하고 지루해 보인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힘든 일은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 그래서 모두가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겠지.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 꿈이 없는 건 잘못된 걸까? 꿈이 있는 사람이 빛난다고 해서 꿈이 없는 사람이 빛나지 않는 건 아닐 텐데. 언젠가부터 꿈을 갖는 게 꿈이 되어버렸고 젊은이들은 꿈이 없음을 자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지구에 태어난 생명체로서 밥 먹고 숨 쉬고 잠자며 세상 구경하다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꿈만 쫓느라 오늘의 즐거움은 포기하고 안달복달 하는 삶. 나는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제부터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렵니다. 고노력 평준화의 시대. 꿈이 있다고 해도 그 또한 고행의 길이다. 꿈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한 끼가 더 중요해서 젊은이들은 시간과 노력을 헐값에 팔고 있다. 꿈을 위해 노력할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최소한의 옷마저 따라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그 또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도 우습다. 모두가 미친 듯이 열심히 산다면 노력도 고노력 평준화가 된다. 마침내는 고작 밥 한 끼 먹기 위해서도 치열함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될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건지.
노력이 평범했으니 못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리얼리스트. 꿈이란 게 원래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기울인 노력만큼 보상 심리와 실패의 상처는 커지는 것. 그래서 꿈은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작은 꿈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루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이루어져 있을지도. 그러니 나는 아주 작고 미세하고 사소한 꿈을 꿀 테다. 이를테면 오늘 칼퇴를 하겠다든가. 이건 너무 큰 꿈인가?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가슴속에 가능한 꿈을 꾸자. 장래희망. 7살 때 유치원에서 장래희망을 묻길래 간호사라고 답했다. 얼떨결에 답했을 뿐 장래희망 따위 생각해 본 적 없던 시절이다. 초등학교 때 실수로 미술대회에서 상을 타왔더니 부모님은 내 꿈이 화가라고 했다. 그 당시 나에게 화가는 그저 맑게 개인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턱수염난 아저씨였을 뿐. 중학교 2학년 자기소개서의 장래희망 칸에는 그림을 그려 넣었다. 개울가에 누워서 삼지창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먹는 한량의 모습이었다. 지금 내 나이는 어린 시절 희망하던 바로 그 장래의 시기.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는가? 간호사와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다. 내 적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니까. 화가가 되는 것도 무리인 것 같다. 나는 그 정도의 깜냥은 안 되는 인물이니까. 산에 들어가 사는 한량도 좀 한계가 있다. 산속에선 도미노 피자 배달이 안 되는데 그건 내겐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지금의 나는 어릴 때 언급했던 장래 희망들과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 남들이 보기엔 고개 돌리는 곳 어디에나 있는 그냥 직장인. 누군가는 한심하다고 혀를 찰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산다. 긍정이란 스트레스. 나는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와 같은 긍정의 말을 주입받을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 현실이 똥밭이라 구린내가 펄펄 나는데 그럼 똥을 똥이라고 하지 똥을 금이라고 생각하란 말인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내가 처한 상황이 달라진단 말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단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문제 해결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건 똥이다. 똥을 금이라 생각하지 말고 똥이란 걸 인지하자. 그래야 똥을 피하든 치우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테니까. 정말 옆에서 옳은 말만 툭툭 해주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의 한마디 같아요. 나를 과소평가하자. 일이 잘 풀리면 남들 다 하는 거라고. 내가 한 건 별로 없다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나 때문이라고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나. 정신 차리자.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더냐.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자만인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과소평가해보자. 어차피 내가 잘하든 못하든 큰 상관 없었다고. 조금 더 뻔뻔해지자. 내 정신 건강부터 챙기자. 생각의 여백. 동양화에서 공간의 여백을 중요하게 여기듯 나에겐 생각의 여백이 꼭 필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정작 생각해야 할 시간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것도 일의 연장. 앞으로도 열심히 멍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꼰대가 되어간다.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직장인을 세상은 꼰대라고 부르는 것 같다. 나 역시 꼰대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너무 싫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날선 선배의 신경질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저분도 저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것이다. 벌써 경쟁 PT 8연패인데 얼마나 심장이 쫄릴까. 나 따위도 책임이 버거워 도망가고 싶은데 저 자리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 어느 날부터인가 후배의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했다. 이게 또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와, 지 살자고 선배를 팔아먹어? 또 못 본 척 선배한테 떠넘기는군. 어쭈 핑계도 가지가지다. 아마도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내가 가장 싫어했던 잔소리를 후배들 모아놓고 하고 있겠지.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나 역시 꼰대가 된다. 아, 참 공감이 가네요. 인생은 가까이 봐야 즐겁다.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의 내가 참 좋아하는 말.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엔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는 것 같다. 클라이언트와 실랑이하고 돌아서자마자 동료들과 수다 떨며 깔깔 웃고 맛있는 저녁 한 끼에 조금 전까지 타오르던 분노가 사그라들고 반복되는 야근과 주말 근무 속에 전우회가 싹트기도 한다. 그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눈물방울 떨어지는 만큼 웃음꽃 또한 만개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겠지. 오늘도 우리 사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작은 것에 웃고 감사하리라. 어쩌면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 가까이서 보면 희극일 수도. 관심법.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기면 보통 사람에게도 초능력이 생긴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귀에 들리고 신이 내려오심 외에 예지력이 올라간다. 우리는 이것을 관심법이라고 부른다. 헛살지 않았어. 일도 인간관계도 마음처럼 풀리지 않던 시기 한 친구가 어깨에 힘이 쭉 빠진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힘내 라는 말 대신에 맛있는 요리들을 손수 만들어 내왔다. 누가 보면 참 우습게도
나는 엉엉 울면서 그 음식들을 주섬주섬 다 비워냈다. 부른 배를 퉁퉁 두드리며 내 집처럼 늘어져 자다가 늦은 저녁 그 집을 나섰다. 한동안 일을 쉬기로 결심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었고 있어도 하지 않았다. 엄청난 무기력감과 함께 그저 누워서 눈만 깜빡이는 게 일과였다. 그런 나를 친구가 자극했다. 야씨, 잠깐 욕 비슷한 게 나왔네요. 글이라도 쓰고 그림이라도 그리던가. 어쩐지 무안해져 슬그머니 일어나 연필을 잡았다. 빨강머리 애는 그렇게 탄생했다. 아,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니 나 그래도 헛살진 않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다행이다. 몇 개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정말 그냥 가까운 친구랑 퇴근하고 만나서 뒹굴뒹굴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 마음에 안 드는 직장 동료 이야기, 흉보기도 하고 툭툭 옳은 말도 좀 하고 약간 가까운 친구랑 수다 떠는 그런 느낌이네요. 빨강머리 앤, 달콤 살벌한 세대를 살아가는 어른아이를 위한 에세이. 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은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공감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